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우리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네, 그 출입 그렇습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한판 승부의 단독 보도 이후 특종이죠, 특종. 예, 여당 출입 기자들이 많이 바쁘셨죠? 오늘 아침에 예, 그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과의 조찬이 조찬이 있었죠, 아. 맞아요. 있었습니다. 이게 예, 물론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음, 하겠다고 공지가 된 자리였는데 음. 굉장히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를 아,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갔는데 실제로 뭐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 그래서 나오자마자 준비된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 사실 오후에 저희 인터넷 기자단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티타임도 있었는데 상당히 또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그렇고 어대한 분위기가 꺾일 거였으면 진작 꺾였다.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강하게 저쪽에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정면 음. 돌파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좀 보이는 캠프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제 또 이제 추가 뭐가 더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취재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뭐 또 다른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문자뿐만이 아니라 예,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걸려고 했는데 최소 여론조사 지표상에서는 그게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안 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수위의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 강한 수위. 실제로 사실은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소위 이제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음, 분들이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예,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 조직표를 좀 다지고 있고 음, 이런저런 지금 뭐랄까 원희룡 후보를 물밑에서 돕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더 활발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에 대한 후속타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일단 기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후보자들 TV 토론 2번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3대1 구도로 약간 계속 토론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닥쳐올 텐데 예, 물론 캠프 측에서는 180대1도 해봤는데 3대1도 뭐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 180대 1이라는 것은 대정부.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들이 180이었고 본인 혼자 상대했어도 괜찮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일단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이었던 것 같고 자 일단 또 첫 번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소식인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은 불법 행위다 하면서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음,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음, 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총장이 직접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형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뭐 검찰 차원에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최소한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를 생각 없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 즉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일단 검사들을 소환을 네. 해서 직접 질의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일단 탄핵 소추가 자신이 있고 음,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 즉 음,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해석을 해보자면은 음.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고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4일이었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서 특활비로 술판을 벌였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바로 이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예.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 검사 측에서 오늘 대응을 한 건데요. 서울경찰청에 이성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또 지난달에는 검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서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당시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이제 일각에서는 탄핵 정치의 늪에 민주당이 빠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장관님부터 말씀 주시죠. 탄핵이 지금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지금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이 탄핵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작 탄핵해야 될 상황이 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남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너무 이런 것들을 사방에다 벌려놓고 하다 보니 저는 민주당이 당력을 최혜병 특검법 관철 여기에 저는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막 이런 일들을 벌려놓고 하니까 제가 계속 갖게 되는 의심이 최혜병 특검은 관철시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하나의 또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거는 이분들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에 대한 약간 겁박? 너네들도 안전하지 않아.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더 한 발 나아가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부 있잖아요. 재판을 여러 건 받고 있으니까 재판부 판사들을 향한 무언의 약간 경고, 협박성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과한 추정일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민주당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야권에 대해서도 너무 강해요. 특히 제1야당의 지금은 전 대표가 됐지만 대표에 대해서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탄핵 소추를 검사에 대해서 하려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봐도 아 이건 문제가 있겠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울산지검 청사네 이분도 본인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건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자, 요 사람이 목격했다고 한다라고 나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있다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시호 씨의 이제 친구가 주장한 김영철 검사와의 뒷거래 의혹 관련돼서도 사실은 장시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얘기한 분이 그건 내가 사실은 좀 뻥친 거야라고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다시 그걸 뒤엎을 만한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검사의 업무를 정지시킨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또 더 충격적인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야당의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 행위다. 위법성을 검토하겠다. 이건 전 더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 총장의 발언이? 네. 검찰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부적절하다고 해도 이거는 일단 정치행위예요. 국회 내에서는 예. 정치행위고 아직 탄핵 소추에 의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검찰도 뭐 지금 수사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근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압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부당해 직권남용이야 명예훼손이야 수사하겠어. 이거는 그런 말이다. 그 그렇죠. 말 자체가.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더구나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거는 아하. 자신의 공권력을 자신 조직들의 방어를 위한 물론 일부 민주당의 공격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다시 처벌하겠어라는 의사표시거든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이원석 총장도 알고 있지만 여사 문제나 대통령실 문제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냐.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공정해 보려면 더 큰 권력. 대통령이 더 권력이 큽니까? 제1야당 대표가 더 큽니까? 대통령직이 훨씬 크잖아요. 임명권자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게 공정한 검찰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 거기에서는 7초간 침묵, 말도 못하고 뭐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하고 실제 검사가 야당
대표에게는 뭐 전적 먼지털이식으로 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야당의 어떤 공격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상당히 이현석 총리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너무 네. 과도한 예. 권력 남용으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그 박상용 그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그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거는 이 그 박 검사 차원에서 지금 이성윤 그건 할수 의원을 있다고 이제 봅니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네. 법적 고소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진숙 전 MBC 기자이자 전 대전 MBC 대표였던 것 같은데 후보 지명 이후에 여러 발들이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예,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작심한 듯이 한 6분 3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미리 좀 예. 준비한 소감으로 보이는데요. 예, 전반적인 요지를 좀 보자면 일단 방통위 2인 체제 그리고 전임자들이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사퇴한 이 파행, 이 운영은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예. 또 허위 보도를 하고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MBC,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예. 방금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음.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보도를 예시로 들었죠. 예. 그러면서 방송은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특히 노동 권력, 노동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이다. 이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내용상 센 발언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SNS에 또 극단적인 발언과 표현을 했던 것이 또 재조명되고 있군요. 네,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일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이제 도간에 든 쥐, 또 치매 의심 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개벌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벌인이란 말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분양받았던 이 풍산견들 반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를 일들, 버렸다. 네, 그런 걸 아. 유추학해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에게는 해골찬, 또 빨갱이 이런 표현을 지칭을 했었고요. 언론 직능 단체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만이 아니라 뭐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좌파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배후에 MBC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는데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강하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전 헬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 외에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력들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가 이태원 참사 배후에 있다는 주장,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그래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처리하라 이런 주장을 연인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찬대 이제 대표 직무대행의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의 부역한 인물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이냐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장악 야역을 포기해야 한다라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공영방송을 땡볕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대한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제 조금 전 짚어봤던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 중에 좌파 언론 뒤에는 기획자들이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또 얼마 전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했던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말했다는 그 의혹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랄까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진 장관님부터. 저는 막 지명받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이진수 후보자는 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직을 음, 수행할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전에 길게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고 아하. 아마 이제 청문회는 거치겠지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될 것이고 임명되자마자 지난번에 김홍일 그 전 위원장이 해놓은 그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그거 관련한 그 건 처리하고 또 탄핵되기 전에 그만두는 이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박 실장님.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죠.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보다 명확한 맥락은 이제 청문회 때 이진숙 후보자가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일단 약간 추모를 해서도 뭐 언론사들이 그 전에 방송에서 뭐 그런 것들 위험성을 좀 고지하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진 잠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좌파 언론, 좌파 단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 그러면 똑같은 음모론으로 충분히 읽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회고록에 나왔던 음모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얘기를 들으면 될 텐데 이진숙 후보자가 성격이 있어서 예. 청문회 때는 뭐 다른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종군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MBC 보도본부 본부장도 했고 대구 MBC 사장도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MBC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대전 MBC죠. 대전 MBC. 대전 MBC 제가 대구라고 사장을 그랬습니까? 했었죠. 네. 대전 MBC 사장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답정너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당시 예. 김재철 사장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김재철 사장 하에 고위 간부로서 그러니까 당시 반대하던 노조에서 우선 트로이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갖고 MBC 출신이라고 해서 MBC를 위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하는 문제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법을 이제 법 전공은 아니지만 취재하다 보면 여러 법을 보는데 예. 방통위원회는 구성에 어떻게 구성하라고 딱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그러니까 여당 교섭단체에서 1명, 한 명. 야당에서 두 2명. 보통 대부분의 법들이 대통령이 몇 명, 국회가 몇 명, 대법원이 몇 명 이렇게 하지 여야를 구분해서 어떻게 시키세요라는 건 방통위법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법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당 1명, 야당 2명, 대통령 2명까지 지정하는 거는 그걸 보장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2인 체제가 논란이 됐고 그걸로 탄핵 소추돼서 김홍일 위원장이 물러났는데 대통령 후보 때 언론 특보까지 했고 여러 지금까지 얘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고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또 후보자로 지명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몰라, 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는 얘기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방통위법 취지랑도 아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MBC를 또 혹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사람이다라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알겠죠. 예, 박 실장님. 공식적인 코멘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부로 쭉 가면 저는 장담하는데 예. 이진수 예를 들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의 MBC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다. 요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예. 공정 방송으로 돌려놓을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의문입니다. 예, 뭐 일단 청문회 과정이 또 준비되어 있고 예.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도 들어보고 여야가 어떻게 질의하고 그 답변 내용을 보고 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군요. 네, 부산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이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선고를 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것은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되어야 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징역 15년입니다. 자,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 자, 재판 1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진장관님. 저는 뭐 이 양형 이런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한 음. 제가 지식이 음흠. 별로 없는데 이제 음. 과거 유사한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습격범 징역 10년 이게 최종 선고인 그렇습니다. 것 예. 같아요. 예. 그 주한 미 대사였던 리퍼트 대사 습격범은 12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징역 15년이 이분이 1심 판결인가요? 아니, 1심이죠. 1심 1심. 예. 1심 판결에 최종심까지 가면 거의 뭐 과거 음. 사례들하고 비슷한 정도 형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 실장님?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저도 양형은 잘 모르지만 예. 우리가 볼 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별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양형이 센 게 있습니다. 음. 방화랑 음. 그다음에 위조화폐 같은 거거든요. 음. 이건 질서와 기본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방화 아하. 같은 경우도 뭐 순간 조그만 뭐 화재. 나쁜 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감당할 수 없게끔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위조화폐도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그런 예.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상해와는 다르게 정치인 어느 정도 뭐 제일 야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는 정말 엄벌에 처해서 누구도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이거는 정치적 의사 자체를 막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사실 한 개인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 뭐 국회의원이든 또는 뭐 지역 의원이든 얘기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테러를 가한다? 이건 입을 막아버리는 게 민주주의 최대 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형을 저는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피스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배현진 의원 관련 피스도 있었기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슬퍼진다. 예.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됐는가라는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곽우신 기자도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선거를 통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꽃을 피는 건데 예.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 국가의 유일한 폭력이 공권력인 건데 예. 그 이외의 폭력을 통해서 상해를 입는다. 그럼 단순히 개인 한 사람만이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리하려고 했던 어떤 의견, 진영, 사람들 시민의 뜻 자체가 이제 훼손당하고 침해당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나도 이재명 대표처럼 혹은 뭐 배현진 의원처럼 습격당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들이 커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어쨌든 특히나 이 경우에는 뭐 예행 연습이랄까 이제 사전 답사 같은 것도 있었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 뭐 아까 앞에 두 분이 너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거 국회가 또 그런 것들을 조장하지 않나 평소에 좀 다 같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사실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진영 간의 대립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혐오의 정서가 또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폭력은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법 질서 혹은 또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